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린데만입니다. 린데만. 뮤직북 소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 에어플레이 기능 들어가 있고요. DLNA, 크롬캐스트 그런 기능 싹 다 들어가 있고요. 출시된 지는 최신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무선 재생 프로토콜을 요즘의 최신 제품과 거의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사용 편의성에서 이 사용법만 익히신다라면은 기능적으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요. 저는 이 제품을 단순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제품과는 다른 차별점이 있어야 강력하게 추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은 완벽한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을 갖추고 있고 DAC로도 음질이 썩 나쁘지 않은 꽤 훌륭한 수준의 음질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프리앰프 기능이 좋아요. 프리앰프 음질이 좋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여기 보이는 이런 파워앰프들과 직결이 가능해집니다. 이 파워앰프 자체는 인티앰프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죠. 물량 투입도 인티앰프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구동력이라든지 파워감이라든지 앰프로서의 기본 성능이 인티앰프보다 당연히 뛰어나죠. 여기에 쓸만한 프리앰프가 연결이 되어지면은 확실히 인티앰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레이드로 올라서는 게 프리 파워 앰프인 거죠. 오리지널 프리앰프를 쓰면 당연히 좋죠. 오리지널 프리앰프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예컨대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크 레빈슨 프리앰프를 좋아합니다. 근데 마크 레빈슨 프리앰프를 달면은 가격이 약 한 900만 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800만 원 중후반 이렇게 구매하실 수도 있겠죠. 한 9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마크 레빈슨 프리앰프를 붙인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플레이어가 따로 있어야 되죠. 여기에다가 오랜더라든지 하이파이로지라든지 이런 플레이어를 붙이게 되면은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500만 원 가량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4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건데 얘는 300만 원대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리지널 프리앰프 쓰지 말라더라. 오리지널 프리앰프 쓰지 말고 얘가 더 좋다더라.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죠. 저는 정해진 룰대로의 방식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당연한 거예요. 매뉴얼대로만 할 것 같으면은 저 같은 사람이 또 뭔 소용이 있습니까? 뭔 필요가 있습니까? 매뉴얼대로 하지 않더라도 성능과 음질이 보장이 되면서 가격은 세이브를 해서 가성비 위주로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누리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20만 원대 제품에도 프리앰프 기능이 있고 5, 60만 원대 제품에도 프리앰프 기능이 있고 왜 린데만 제품만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기능이 되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능이 된다고 해가지고 품질이 똑같은 게 아닌데 왜 기능이 된다라고 해서 동일시 해버리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오디오 쪽에는 많은지 모르겠어요. 종류가 수없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방식에 따라서 음질이 달라지고 그러는 건데 이 고급 방식이냐 덜 고급 방식이냐, OS는 진짜 음악용으로 직접 제작을 했느냐, 아니면은 전원 장치라든지 음질을 안에서 신호를 다루는 것을 얼마만큼 세심하게 음질만을 위해서 다루느냐, 아니면 비디오 신호까지 짬뽕을 해놨냐, 이런 것을 안 따지고 그냥 소스기기를 생각을 하실 거면은 그냥 텔레비전 쓰시면 돼요. 텔레비전이나 노트북을 쓰시면 돼요. 뭐하러 비싼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삽니까? 음질을 안 따질 거면은.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요즘 제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간단한 기능 하나 때문에, 간단한 편의 기능 하나 때문에 그 브랜드들의 유구한 역사와 음질에 대한 노하우와 음질에 대한 철학과 각종 수십 년에 걸쳐서 매칭 사례를 만들어 오면서 인정받아 왔던 그런 부분들이 무시당해 버린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와이파이가 안 됩니까? 안테나 2개 보이시죠? 와이파이 됩니다. 블루투스가 안 됩니까? 블루투스 음질이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제품 중에서 최고로 좋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에어플레이도 되죠.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도 되죠. 와이파이 기능도 되죠. DLNA, UPnP, 크롬캐스트 되죠. 다 되잖아요. 다 음질을 위해서 블루투스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들을 싹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전용 앱이 별로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조건 전용 앱만 쓰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죠. 전용 앱도 나쁘지 않아요. 린데만 정도면 전용 앱 꽤 괜찮은 겁니다. 근데 전용 앱이 나하고 좀 뭔가가 안 맞다. 범용 앱을 쓰시면 된다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전면 디스플레이가 화려하지 않은 제품들을 보시고 와, 디스플레이는 완전히 참담하네요. 완전히 안습이네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걸 여기에다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이걸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 제품하고 이 태블릿 PC하고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하고 무선으로 이렇게 조인이 되지 않습니까? 리모트 컨트롤이 되잖아요. 디스플레이 붙어있는 제품을 제가 비판하는 투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추세예요, 추세. 트렌드. 고급 하이파이 제품들이 영상 기기화 되는 것이고, 고급 하이파이 제품들이 제작사 입장에서도 음질보다는 IT 기기들처럼 IT 기술과 영상 화질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 그게 다소 싫고 뭔가가 좀 어색하고 비판을 좀 하고 싶은 입장인 거고요. 그러면 음질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앰프에 이 제품을 그냥 단순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쓰셔도 됩니다. 프리앰프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만약에 이 제품의 궁극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파워앰프하고 직결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일렉트로 컴퍼니의 AW250R이라는 파워앰프가 있어요. 트로이드 트랜스의 용량은 1300VA예요. 콘덴서 용량은, 전원 콘덴서 캐패시터 용량은 12만 마이크로패럿입니다. 어찌됐든 수치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물량 투입도 비슷한 가격대의 인티앰프보다 훨씬 더 뛰어날 뿐더러 출력도 훨씬 더 높죠. 자, 그렇다면은 AW250R과 이 제품 린데만의 뮤직북 소스를 매칭을 하시게 되면은 완벽한 올인원 앰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기능적으로는 인티앰프의 네트워크 플레이어 매칭한 거하고 기능적으로는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금액적으로도 인티앰프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따로 사용하시는 것과 금액적으로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기능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런데 성능은 누가 설명해 줘야 압니까? 성능은 당연히 파워앰프가 더 낫게끔 제작사에서부터 파워앰프가 인티앰프보다 더 낫게끔 설계를 해서 만들었잖아요. 편의성도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한번 연결해 놓으면 인티앰프하고 작동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편의성도 다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티앰프와 소스기기를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거는 그냥 원칙적인 거라고,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왜 더 성능이 좋은 파워앰프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직결해서 쓰시려는 분들은 없느냐? 성능이 더 뛰어난데 연결법이 더 복잡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볼륨 노브가 없다 뿐이지 볼륨 조절을 여기에서만 하는 것 뿐인데 케이블도 하나만 연결하는 게 똑같은데 그 이유는 제작사와 유통사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그 원칙대로만 쓰라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쓰라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린데만이란 이런 제품의 단품의 성능을 떠나서 파워앰프와 직결해서 사용을 했을 때 음질이 좋은 제품, 볼륨 조절이 되는 프리앰프 기능이 되는 제품은 찾아보면 많아요. 소리가 깨끗한 느낌은 대체적으로 다 잘 나와요. 소리의 밀도감이라든지 에너지감이라든지 소리의 미묘한 질감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다 날아가 버려요. 소리가 너무 가벼워져 버려요. 소리가 깨끗하게 나오긴 하지만 소리가 가벼워져 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얘는 프리앰프 기능이 그냥 메인 기능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프리앰프 기능 세팅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일렉트로 컴퍼니에 매칭을 했을 때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별로 진짜 그 거래처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메인 프리앰프보다 음질이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마크 레빈슨의 직결해서 사용을 했을 때에도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만 사용을 해도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아무런 음질적인 이상한 느낌도 없어요. 이거 지금 린데만보다 훨씬 더 비싼 볼륨 조절이 되는 프리앰프 기능이 되는 DAC를 매칭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매칭해서 사용했을 때 소리가 어느 특정 대역에서는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의 싱크가 안 맞아서 어느 특정 대역이 소리가 너무 가볍게 빈다든지 너무 쏜다든지 그런 단점들이 나타나는 제품들이 꽤 있어요. 물론 그래서 오디오를 꽤 많이 해보신 분들 중에서도 결국은 프리앰프 따로 사용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테스트 해봤어요. 얘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얘는 소리가 상당히 프리앰프로 연결했을 때 소리의 해상력이나 소리의 개방감이나 소리의 펼쳐짐이나 입체감이나 하모닉스 같은 것도 굉장히 풍부하게 잘 살아나요. 절대로 소리가 답답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같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성능을 누리기 위해서 가성비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질문도 하는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둘이 매칭을 했을 때 1000만 원대 초반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마크 레빈슨도 있죠. 마크 레빈슨 파워앰프도 인티앰프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죠. 이렇게 둘이 매칭을 했을 때에도 1000만원 초반 아닙니까? 아마 얘보다 조금 더 싸질 거예요. 1000만원 초반 인티앰프보다 더 좋은 앰프 성능을 누리시면서 동시에 출중한 네트워크 플레이어 음질과 기능까지 다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주기표님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오리지널 프리앰프 안 써도 된다 그러고 얘로 쓰시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면은 대부분의 상담을 하는 다른 판매자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요,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리지널 프리앰프가 더 낫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직 잘 모르시는, 경험이 아직 없으신 소비자분들 사이에서는 주기표 말이 맞는 거야, 이 판매자 말이 맞는 거야, 그냥 OX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크 레빈슨 오리지널 프리앰프를 사용을 하시면서 이 제품에 준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매칭을 했을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프리앰프 가격에 네트워크 플레이어 가격까지 하게 되면은 파워앰프까지 하게 되면은 총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가격 차이가 35%에서 많게는 40%까지 가격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가 40%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동일한 가성비다, 어떻게 동일한 가치의 제품으로서 비교를 하냐고요.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초보자분들 중에서는 프리앰프를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프리앰프가 없어도 되는 거야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프리앰프는 볼륨을 조절을 하고 다양한 제품들과 연결을 하기 위한, 다양한 단자를 사용하기 위한 기능적인 이유가 원래 컸던 것이지, 프리앰프로 음질까지 따지는 경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리앰프에 의해서 음질 차이가 발생을 하려면 가격 차이가 팍팍팍팍 뛰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린데만 제품에 대해서 이런 정도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음질을 다시 들어봐야 또 발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멘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이틀 동안 다시 또 집중 테스트를 했습니다. 둘 다 물려봐 가지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파워앰프를 이 두 가지만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파워앰프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중고로 구매하실 수 있는, 중고 활용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기로 마크 레빈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음실에서는 뭐 파인 오디오라든지 베리티 오디오라든지 모니터 오디오라든지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해요. 마크 레빈슨이야 유명한 브랜드니까 신뢰가 가는데, 린데만으로 프리앰프하고 네트워크 플레이어까지 해도 되나?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린데만이라는 회사는 독일에서 인정받는,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던 브랜드예요. 그리고 오너 이름이 린데만입니다. 사장님 이름이 린데만이에요. 오너 엔지니어인 경우와 아니면은 제작을 외주를 주거나 직원이 설계를 하는 회사하고 그 실력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이게 하이파이 오디오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브랜드가 유명하면 그 브랜드 제품, 그 브랜드에서 나온 모든 제품을 신뢰하는 경우들이 있죠. 같은 돈이면 더 유명한 브랜드 걸 사야지, 전문가이거나 경력자이거나 마니아들은 그런 식으로 선택하지 않죠. 맛을 진짜 제대로 아시는 분이라면 20년, 30년 전통이면서 메뉴를 꾸준히 두 가지만 연구해온, 두 가지에만 집중한 그 집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죠.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업계 내에서 알고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 경력만 한 25년 되니까 알고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입사에서도 굉장히 싫어하고요, 판매점에서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도 다른 분들은 모르는 영역인데 저는 너무 잘 아는 영역이고,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지를 해주실 거다,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시고 호응을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쪽 업계에서 욕을 엄청 얻을 것을 감수를 하면서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배, 4배, 5배 더 비싼 구성보다 더 좋다는, 무조건 더 좋다는 이야기까지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제 주장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명히 공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